대통령실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얀 눈이 아침에 내렸던데 어떤 이슈를 생각하셨습니까? 아, 예. 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 그러셨습니까? 네, 오늘 이슈는 코셔. 코셔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YTN 뉴스에서 유대인 식단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사전적인 의미가요. 예. 적당한 또는 합당한. 유대인 말로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 유대인 그 율법이 있잖아요. 예. 율법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율법에 따라서 만든 그런 예. 음식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예. 이방카 백악관 그 특별보좌관하고 만찬을 가지는 자리에서 예. 코셔 식단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야, 이 대통령 따님이 백악관 선임고문 뭐 이게 자꾸 명칭이 바뀌던데 무슨 뭐 자문위원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러던데 어쨌든 그냥 보좌관. 예, 보좌관. 예. 보좌관을 이렇게 융숭이 대접하는 입장도 조금은 좀 의아하기도 한데 어쨌든 이분이 코셔 식단까지 특정해서 받을 정도면은 유대교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래는 장로교 신자인데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기독교 아닙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하고 친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개종을 한 건데요. 예. 그 남편이 그 제러드 쿠시너 이분이 그 유대계 미국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코셔 식단을 아주 뭐 엄격하게 지킨다 그럽니다. 네. 예. 코셔 식단이 어떤 겁니까? 뭐 방금 식단이라고 하셨는데. 네. 예. 이게 이제 그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우선 채소, 과일 이거는 이제 코셔입니다. 예. 그리고 유제품이나 육류 가운데 어느 하나하고 섞어서 먹는 것까지도 괜찮답니다. 어류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반드시 있어야 코셔랍니다. 예. 그러니까 장어 같은 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조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닭, 칠면조, 집, 오리, 비둘기 같은 가금류는 코셔고요. 예. 야생 조류, 특히 이제 육식성 조류는 코셔가 아니랍니다. 뭐 독수리나 매 이런 그런 거죠. 그다음에 육류의 경우에는 되새김 위가 있고 예. 발굽이 갈라져야 코셔라고 합니다. 예. 까다롭죠. 굉장히. 아, 그러네요. 예. 그 뭐 성경책에도 발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는 뭐 동물이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육류에 대해서는 조금 금비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던데 식기도 아무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셔가 아닌 음식이 그 담겼었거나 또는 닿았던 식기. 그러네요. 이거는 이제 코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 반드시 정화를 시켜서 사용을 해야 한답니다. 예. 그래서 뭐 끓는 물에 삶거나 더러운 부분을 불로 지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소독을 해서 사용을 해야만 이게 인정이 된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 오늘 어떤 음식이 나올란지요? 네, 그래서 이제 육류, 예. 그다음에 갑각류, 회 예. 이런 거는 이제 식단에서 일단 뺐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전체로는 연근배 샐러드, 뭐 된장 소스 금태구이, 대추 확률죽, 메인 요리는 두부구이, 비빔밥, 콩나물국. 아이고야. 후식으로는 뭐 유자차 딸기제리. 예. 그리고 이제 만찬주로 충북 영동의 그 백포도주 여포의 꿈이라는 거하고 예. 미국 나파밸리 산 적포도주를 제공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포도 종자 이름이 여포인 모양이죠. 이게 지역 이름입니까? 영동 지역 이름이? 그게 아니고 그냥 뭐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겠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방카의 이번 한국 방문에 와인도 한국제 와인, 충북 영동 와인이 나오고 또 미국 나파밸리 빨간색 포도가 나오고 조금 의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글쎄요. 그런데 사실은 와인도 코셔 와인이 따로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코셔 와인 생산하려면 랍비가 반드시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 교사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 발효 탱크도 랍비만 만질 수 있다 그래요. 코셔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랍비를 모셔야 되다 보니
제조 비용도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 내놓을 그 와인들이 코셔 이런 방식으로 생산한 와인인지 여부는 예. 잘 모르겠네요. 예. 여포는 지역 이름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아, 그래요? 예. 미국에서도 유명인. 삼국지에 나오는. 그러니까요. 저들도 뭐 그렇게 생각을 예. 했었는데. 미국에서도 유명인들이 코셔 음식을 많이 찾습니까? 우선 이제 이방카 보좌관이 예. 이 뭐 이렇게 개인 SNS 이런 데다가 예. 코셔 식품 관련한 걸 자주 올린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유명해지기도 했고, 페이스북 창립자 그 저커버거가 있잖아요. 예. 여행을 가서도 코셔 식당만 간답니다. 예. 또 마돈나랄지 페리스 힐튼이랄지 기네스 펠트로랄지 뭐 이런 미국의 이른바 이제 그 유명인들 예. 이런 사람들이 주로 코셔 음식을 최근에 많이 찾고 있다 그래요. 그 예. 이유가 예. 코셔 인증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식재료부터 시작해서 예. 뭐 조리 방식 뭐 이런 까지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일단 기존 음식보다는 조금 더 청결하고 예.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무슬림 그 할랄 푸드도 또 많이 그렇죠. 찾잖아요. 예.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공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예. 안전한 음식이다. 예. 이런 인식이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말씀 가운데 제가 인터넷으로 금방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웹사이트에 뜨는 거는 2005년부터 간식계 보고 계시는 사업가분들이 계시네요,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식품연구원 쪽에서도 예. 왜냐하면 이제 해외로 수출을 이제 우리 그렇겠네요.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니까 예.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어제 쇼트트랙 5,000m 계주 보셨습니까? 아유, 참 안타까웠습니다. 임효준 선수가 아쉽게 이 코너에서 넘어졌나요? 넘어지면서 메달권 실패했지만, 이 겨울 스포츠의 불모지라고 불렸던 헝가리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실력이죠. 첫 동계올림픽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헝가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표팀 감독이 헝가리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이 바로 우리나라 분인데요. 전재수 감독이십니다. 지금 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먼저. 네, 감사합니다. 예, 헝가리의 첫 동계올림픽 금메달이라고 하는데 이 헝가리 내에서도 이제는 좀 관심이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관심을. 네,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전 국민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정부에서 지원도 많아지고요. 예. 네, 지금 많은 헝가리 국민들이 이제 쇼트트랙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헝가리가 첫 동계 올림픽 금메달 따신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임효준 선수가 넘어져서 좀 속상하시겠습니다. 그죠? 외국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 지도자들이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계주에서 임효준 선수가 넘어졌을 때 많이 안타까웠고요. 예. 특히 임효준 선수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유력한 최고의 선수였거든요. 예. 그 선수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예. 만약에 안 넘어졌다면은 보시기에 메달권은 충분히 가능했었겠죠. 제가 봤을 때 거의 95% 이상은 메달권 확실했다고 생각합니다. 95% 이상은 95% 이상.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제 경기장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B 그다음에 A팀, B팀 이렇게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면 한 번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선수들 날에 의해서 파인 부분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이스를 덮어서 땜질도 하고 뭐 그런 하고 난 다음에 또 재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선수들끼리 좀 부딪혀서 넘어진 건지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날로 패인 부분에 워낙 코너가 빠른 스피드로 가다 보니까 삐끗해서 넘어진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쇼트트랙 경기를 하다 보면은요. 예. 선수들과 부딪혀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얼음이 이제 상한 부분에 네. 날이 끼어서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힘효준 선수는 거기 코나 나오는 부분에 예. 얼음이 좀 많이 파여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날이 들어가면서 그렇군요. 네, 중심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날이 어느 정도 민감한지 아마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건데 그 날에 조금만 데여도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만 이렇게 데여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상처를 받고 하는 그 정도의 날카로움이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점점 쇼트트랙이 선수들의 기량이 좋아지다 보니까 속도가 워낙에 많이 나다 보니까 날이 조금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팅에서 조금만 달라지더라도 선수들이 어떤 차이를 많이 느끼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 절대 속도가 나게 되면 거기에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그런 실수가 이제 하는 그런 사고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들도 뭐라 그럴까요? 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한 10몇 년간을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해오다가 하루 딱 시험 잘 보는 걸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는 게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4년 또는 8년 또 체력 관리가 좋은 사람들은 12년 동안에 열심히 운동한 그 결과가 그 순간 몇 초 차이에 100분의 몇 초 차이에 그 한순간에 삐끗해서 무너진다는 건 정말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트트랙이 어렵고요. 네. 다른 종목보다도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런 사고도 자주 일어나게 되고 그렇지만 최근에 정상에 있는 선수들은 그런 사고, 그런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더 한 발 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좋은 선수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제 이번 실수를 잘 거울 삼으면 될 것 같고요. 헝가리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헝가리 국가대표팀 감독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 헝가리는 어떻게 가시게 되셨습니까? 또 대표팀 어떻게 맡게 되셨는지요? 제가 2014년 소치 올림픽 이후로 몇몇 헝가리 선수들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헝가리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원도 있을 건데 거기도 빙상연맹이나 우리나라 대한체육연맹 같은 연맹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헝가리 연맹이 있는데요. 여기는 헝가리 올림픽위원회 그리고 헝가리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행정적인 그리고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번 경기 때 보니까 그 중국 선수가 제 기억에 샤오린 선수 같던데. 헝가리 선수. 헝가리 선수 샤오린 선수가 중국 선수 제치고 그다음에 캐나다 선수도 제치고 들어왔죠. 네, 맞습니다. 그 선수 샤오린 선수가 에이스입니까? 예, 샤오린 선수가 지금 현재 에이스고요. 나이는 어리지만 아주 인성이 굉장히 훌륭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선수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샤오린 선수가? 나이가 지금 22살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 여성 대표팀 같은 경우도 고등학생 선수분들도 계시고 어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쇼트트랙은. 네, 특히 한국이 어린 선수들이 많죠. 한국이 어린 선수들이 많고 해외에는 한국처럼 한국보다는 선수들이 좀 더 경험을 쌓고 난 후에 국제적으로 두각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샤오린 선수도 500m 준결승에서 결승 진출 실패했던 선수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500m 같은 경우는 스타트가 아주 중요하고 치열하기 때문에 간혹 스케이트 날끼리 부딪혀서 날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불운하게도 첫 번째 스타트 이후에 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경기를 계속 할 수가 없었고 그 이후에 날을 교체를 했지만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자기가 좋아했던 날이었거든요. 날이. 그 날이 바뀌다 보니까 감이 조금 떨어져서 실수도 좀 있었고 해서 결승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500m는 아주 우리나라도 넘지 못하는 어떤 그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팀도 그렇고 남성팀도 그렇고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는 한국팀이 500m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이 부분이 예전에는 신체적으로 한국 선수들이 순발력이라든지 힘에서 밀리기 때문에 500 종목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훈련 방법과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한국 선수들도 체격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면서 간혹 500에서도 입상을 하고 우승하는 경우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 쇼트트랙을 보면서 느낀 점이 이거 좀 스피드 스케이팅처럼 큰 경기장에서 하면은 부딪히거나 이런 게 좀 적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는 재미의 한 부분이 차지합니까? 그런 것들이? 네, 맞습니다. 점점 저희가 사실은 쇼트트랙 지도자로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선수들의 기량이 좋아지면서 속도가 많이 나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평준화가 되면서요.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그 평준화하는데 우리나라 감독분들이 도움 주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전에 쇼트트랙 초반에 캐나다와 일본에서 많은 기술을 전수를 받고 그 기술들을 저희 나라에 맞게 개선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훈련하면서 최강국이 된 것처럼 저희 지도자 한국 출신 지도자들이 많이 사실 나가서 기술도 전파를 하고 그리고 훈련 방법이라든지 어떤 정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전수가 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많이 기술이 실력들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 미국 대학교의 한 농구 선수가 이런 기자회견을 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밖에서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결국 코트에서도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감독님께서도 미국 대표팀 감독도 하셨고 이렇게 여러 나라 선수를 만나보셨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거는 아까 인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인성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것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가 해외에 나가서 선수들을 지도를 할 때는 인성 교육을 가장 중요시 하고요. 그 인성이라는 부분이 사실 처음에 기술적인 부분들, 체력적인 부분들을 끌어올리는 데는 인성이 좋은 선수든 나쁜 선수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 한계점을 다다랐고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인성이 그리고 정신력이 어떤 그런 마음가짐의 차이에 의해서 선수들의 이제 그 디테일이 그리고 그 한계점을 넘어가는 선수와 그 넘어가지 못하는 선수의 차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롱런을 하려 그러면 선수들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그 마음이라든지 어떤 그런 태도들 그런 부분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시 되고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쇼트트랙은 그 멘탈 경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 여쭙고 또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헝가리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 전재수 감독이었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